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얘기부터 오늘 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이 더위 때문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던 분들은 이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아마 이를 바닥바닥 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냐라는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뭐 요금 폭탄을 맞는 그런 통지서를 받은 분들도 또 계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항상 나왔던 게 본격적으로 올해 안에 뭐 어떤 개편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논의를 시작한다니까 지켜보고요. 이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오늘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홍준희 교수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죠, 교수님도? 예, 고생 많았죠. 예.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여름이 되면 예. 대체로 국민들 생각하시기에 연관 검색어로 누진제, 요금 폭탄 뭐 이런 게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여름에 진짜 웬만하면 안 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많이 틀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뭐 그렇죠. 이제 날씨가 매년 여름에 이런 폭염이 계속될 거라는 예보도 있고 해서 이제 사실 이제 불가피한 된 건데요.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때 에너지 누진제 때문에 뭐 청와대 게시판에 폐지해라 이런 그 국민들의 청원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네. 지금 누진제 이 체계가 어떻게 네네. 돼 있나요? 대체적으로 이제 생각하시 편하게 1, 2, 3단계로 돼 있고요. 예. 2단계를 하시면은 평균적인 수준의 요금을 내시고요. 예. 그거보다 덜 쓰시는 1단계는 한 50% 그러니까 반값 할인해 드리고 네. 그거보다 많이 쓰시는 3단계는 이제 50% 할증된 요금을 냅니다. 그다음에 아주 높은 구간에는 이제 특별히 소수의 대량 소비자를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요금으로 돼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1, 2, 3단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한 1, 2, 3단계, 3단계 들어가면 이제 그때 여름에 우리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었던 이 요금 폭탄, 뭐 요게 네네. 3단계에 이제 해당이 될 경우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군요. 3단계를 많이 쓰시면. 근데 예. 지나간 여름을 잠깐만 얘기해 보면은 3단계 실제로 이렇게 요금 폭탄을 맞은 분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들레셨다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고요. 네. 그다음 3단계를 조금 쓰시더라도 워낙에 1단계에서 깎아주는 거하고 이렇게 상쇄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이렇게 폭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좀 질문을 다시 드려서 근데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요금 폭탄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문제가 네. 이제 기술이나 이렇게 합리적인 생산 분배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정치 사회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것은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고 또 부가적으로 탈원전과 관련된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 여름에 누진제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요 언론에 공포 여론전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보도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실제 요금 폭탄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는데 누진제라는 네네. 제도 자체가 근데 좀 그 이상으로 좀 본질에서 벗어난 쪽으로 이 전기요금 상황이 좀 변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 얘기를 저희가 뭐 다시 뭐 복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그런지 누진제 폐지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저희 취재 기자가 아까 기사 쓴 내용을 보면은 뭐 수정 얘기도 나오고 뭐 전면 개편이 나오고 아예 폐지도 얘기까지는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폐지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폐지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체 그 소비자의 한 90% 정도가 손해를 보시고요. 왜냐하면 깎아주는 구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감성적으로 느끼시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누진제를 유지시키되 몇 가지 이제 고쳐야 될 점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교수님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깎아주는 구간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깎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깎아주는 구간을 늘리는 거. 그러면 이제 폭탄이 원천적으로 없어지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상하게 더운 여름이 오거나 이상하게 추운 겨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대비하는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보통은 요금 제도로 안 하고 그럴 때 대비해서 이제 보험을 든다든지 하는
별도의 요금 제도들이 만들어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네. 한 달에 1,000원 정도 내시면 굉장히 더운 때와 굉장히 추울 때의 요금은 그냥 한 킬로와트아워당 100원 수준으로 예. 무한히 쓰시더라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폭탄이 없어졌죠. 아니 근데 이런 제도적인 보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그 보험이라는 게 그게 이를테면 민간 보험사들이 만들어서 파는 식인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파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둘 다 가능한데요. 네. 한전 자신이 그런 보험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전기요금에서도 왜 그 통신사들이 그런 요금제도 가령 휴대폰 분실하든지 할 때 그런 상황, 아니면 민간 보험사도 이걸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국내 보험사들이 아직 이제 경험이 조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제 해외 재보험이라든지 예. 이렇게 금융상품 쪽에서는 얼마든지 제도 설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게 어디인가에 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원래 그 일상적인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예. 요금제도라든지 정상적인 값으로 하고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렇게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는 거. 근데 일어나면은 순간적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큰데 일어날 확률은 작은 거. 이런 경우들은 보험 상품이 최적이지요. 이건 그러네요. 경제학에서는 잘 정리된 이론입니다. 그러면 폐지 문제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폐지는 안 되는 게 합리적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깎아주는 구간을 늘린다든가 지금 역대 최악의 이런 뭐 폭염 또는 올해 또 굉장히 춥다고 그런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이런 보험 같은 거라든가 뭔가 좀 별도의 어떤 그런 보호 장치를 두면은 이 전기료 이 누진제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공포 불이익이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은 국민들께서 네. 특별하게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그 평상성을 잃지 않는 그렇죠. 거, 평소처럼 살게 하는 거, 요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예. 보완인데 다만 이번에 이제 정부가 네.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쓰셨잖아요. 폐지 수준까지. 그거는 그 정도 자유롭게 넓은 스펙트럼에서 논의를 한다 이런 정도의 선언이지 네. 실제 폐지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다만 아까 할인하는 구간을 넓혀준다든지 이런 글쎄요. 거는 이제 국민복지 차원에서 좋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소비자분들이 전기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가령 요즘 이제 그 누진제가 조금 몇 년 사이에 완화됐더니 예. 인덕션 레인지 같은 이제 취사부분의 전기화가 진행된다든지 예. 그다음에 난방도 전기로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신다든지 미세먼지도 줄인다든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이제 대안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는 1단계 구간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게 합리성 있는 선택을 하는 걸 이렇게 제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예. 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아주 시원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홍준희 교수님이었습니다.